어디 옷 하나 입는 것도 다 간섭을 해. 간섭 그런 거 아니다. 사람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있을게. 어르신들이 다 흉보고 그러면 엄마 아버지한테 안 들어가겠는가? 이 옷 좀 봐. 이 옷들이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청바지는 빵꾸나고 이런 옷들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런 옷들을 입어요? 어? 아 밝고 이쁘구만 왜? 점잖은 옷들 입어야지. 이런 옷들이 이게 뭐야? 좀 조신하게 입고 다니라고. 아 이런 것도 입지 말란 소리야? 그럼 이것도 어디 하는 입지 거야, 말고 지금? 그럼 다 입지 말아야지. 뭐야 지금? 참 하는 성질. 아이고 성질 때가 봐 아주. 아이고 참아너. 조금은 불편했던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윤숙 씨가 혼자 화를 사귀고 있다. 바쁜 중에도 아버님 점심시간 맞추려고 종종 걸음친 거 뻔히 알면서 남편은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다. 서울에서 우리끼리 살 때랑 농촌서 부모님 곁에 살 때는 다르다는 남편의 지론을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론 너무 지나친 것 같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서울에 살 때는 진짜 자상했었는데 시골 내려와서는 손을 딱 떼어가지고 진짜 힘들 때가 많아요. 아버님 어머니 계실 때는 더 그냥 심하게 저한테 하니까 아버님 어머니 계신 상태에서 싸울 수도 없고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게다가 집안일에 공장일에 짬짬이 시댁도 챙겨야 하다 보니 일은 늘었는데 남편은 도움은커녕 일을 보태주니 속이 상한다. 진득하게 앉아 터놓고 대화를 해보려 해도 바쁘다며 자리를 피하는 남편. 윤숙 씨는 요즘 벙어리 냉가슴만 앓는 중이다. 어이, 왜엄마 네. 저 엄마 깨감기 날게 얘 조금 볶아갖고 엄마한테 좀 갖다 주고 와. 왜 당신이 한대? 아이 나 저 나가야 될게. 나 청소하고 있잖아. 좀 해갖고 좀 갖다 줘. 아 당신 잘 뽑고잖아. 아이, 어디가? 그러니까. 어디가? 잠깐 저 살짝만 볶아야 돼. 앞뒤 설명 없이 자기 할 말만 하고 간 남편. 또 이런 식이다. 원래 남편은 말이 많거나 곰살 맞은 성격은 아니다. 그래도 전엔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고 얘기도 해주더니 요즘은 지적하고 면박 주느라 바쁘다. 너무 변한 남편이 가끔은 어색하다. 어머니. 깨 뽑고 왔어요. 응. 춥다. 이거 들어와. 그때 들어왔지. 응. 누가 이거 먹고 갖고 왔니? 순옥 할머니는 집에 깨강정을 떨어뜨리지 않고 만들어뒀다가 주전부리로 손님 접대용으로 쓴다. 원래는 만들 때마다 남편이 도와줬는데 아들 내외가 오고부턴 며느리와 함께 만드는 일이 많아졌다. 많이요. 시어머니는 워낙 몸이 재서 뭐든 뚝딱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다. 그런 어머니와 함께 하다 보면 윤숙 씨도 잡생각이 없어진다. 빨리 만들어줄 생각에 모양새는 생각대로 안 나왔지만 맛에 대해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솜씨다. 어렸을 때 이런 건 이제 먹는 거야. 떨어지니까. 있네. 싹싹한 며느리가 입에 넣어주니 강정 맛이 훨씬 더 고습다 맛있다. 전기다 나갔다네요. 볼 일 있다던 형교 씨가 전구를 들고 들어왔다. 시내에서 사온 모양이다. 사온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걸 아내 답답하게 하는 이 남자 참 못 말린다. 이제 불 한번 써봐요. 화내네. 잘 들어오네. 됐죠? 이? 네. 네. 이제 화내네요. 용건이 끝나니 딱히 할 말이 없어진 부자. 과묵한 건 물론 앉은 폼새까지 어쩜 이리 똑같은지. 그럼 부연이 아빠는 뭐는데? 응? 뭔데? 몰라요. 그냥 계속 바쁘대요. 자기 혼자. 자. 누구 하면 잘 도와줘. 이런 거 잘해줘.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다가도 내가 딱 보이면 빨리 오라 그래요. 그래갖고 일 시키고 자기는 쓱 나가버려요. 타고날 때 성질이 그렇게 타고난 게 이제 늙으면 성질을 불도 못 오고 나이가 들면 그것도 한때 젊은 때로 성격이 그렇다 하고 그냥 네가 참다가 보면 또 그 사람도 내가 이래서 안 되지 하고 후회할 때가 있어. 후회할 때가 올 사람과 이미 후회를 한 사람. 아내들의 마음을 부자는 알까?
나이가 든게 누가 그래도 나이가 든게로 그러지 젊어서는 희주도 안 해. 나이가 약이란 나이가 약. 나이가 들면 자연적 성질도 누그러지고 그냥 막 가심 터져불라고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나가고 온 것이 내가 장사꾼이 돼붙다. 그러니까 미리 조심하고 서로 섬기고 살아라. 내가 그랬지. 아랫게도 그랬어. 나란히 앉은 부자를 보면 30년의 시간을 넘어 현재와 과거가 공존한다. 연말에서 신년으로 이어지는 요즘은 선물용 기름 주문이 많은 시기. 인터넷 주문뿐 아니라 직접 찾아오는 손님도 늘어난다. 직접 기른 깨를 갖고 와 기름을 짜는 마을 사람들이다. 사장님. 예.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꽤 많네. 네. 안 씻은 거예요. 그놈아. 아 추워. 어이. 좀 뭐 다가 좀 갖고 와봐. 먹을 것 좀. 기름 타러 왔어요. 어? 아 안녕하세요. 네. 좀 앉으세요. 요리 좀 앉으십시오. 추워요. 아내 앞에서와는 달리 싹싹한 형교 씨. 유명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그냥 엄마 아빠 드시라고 귤을 보냈네. 형교 씨네 공장은 기름을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간다.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깨도 정해놓고 쓴다. 하지만 직접 기른 깨를 들고 오는 이웃들에겐 그냥 동네 방앗간이다. 여기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동네 분들 와갖고 짜주라면 안 짜줄 수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계를 한 대 따로 나가지고 이제 동네 분들 오시면 짜주고 그렇게 해요. 몇 대 짜셨습니까 이거요? 우리 거 다 나온 거요? 너 대. 많이 나오네. 농사 잘 졌어 내가 올해. 한 동네 사람에 대한 서비스는 이게 끝이 아니다. 2만 원 냈더니 2만 원 내줘. 2만 원 내줘. 아니. 예. 몇천 원 정도는 과감히 할인. 됐다는데도 기어이 10,000원짜리를 거슬러주는 형교 씨.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장님 고맙고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가세요. 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판을 신경 쓰는 형교 씨. 이웃들에겐 모든 특급 서비스다. 주민들이 다녀가고 나니 또 챙겨야 할 일이 생각났다. 이거 저 해관에 기름 떠질 때 됐는데 해관에 기름이나 좀 갖다 주지? 예 알았어요. 기름 챙겨갖고 갈게요.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 식사할 때 쓰시라고 갖다 놓은 기름을 채워드리려는 것이다. 고향에서 자리 잡으려는 형교 씨에게 지역사회는 생활 공동체나 마찬가지. 당연히 마음이 쓰인다. 게다가 자신의 행동이 부모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더 조심스럽다. 해드시게 도토리묵 있더라. 응. 가입시다. 기름 저 부위만 갖고 거요. 회관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도 할 겸 어머니의 도토리묵도 챙겨가 대접하기로 했다. 덕분에 늘 바쁜 순옥 할머니도 오랜만에 회관 나들이를 한다. 집에서 5분 정도 걸으면 있는 마을 회관.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누가 가족 아니랄까 봐 딱 맞춰 도착한 아내 윤숙 씨. 그런데 봐라. 뭐 복장이 왜 이래? 어? 아까 자업보기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차려입고 왔고. 그래. 왜 옷을 긁고 입고 와? 또 시작이다. 마음 같아선 집에 가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윤숙 씨.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가장 자신 있는 요리 묵무침을 대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손수 만드신 묵에 윤숙 씨가 직접 짜낸 기름까지 더해지니 이만한 술안주도 없다. 간단하고도 푸짐하게 즐길 수 있어 마을 어르신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건강을 위해서요. 많이 먹고 건강해. 장이 오면 나한테도 한번 들리고. 그래. 무르익어가는 신년 분위기. 이런 자리를 통해 낯설기만 하던 마을 어르신들과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가나 싶은 윤숙 씨. 꼬시고 최고 맛있다. 그런데 어르신 눈에 윤숙 씨 바지가 들어온 모양이다. 내가 바느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오면 내가 옷 쳐줄게. 살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니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었는데 참 난감하다. 옷을 앞으로 이제 단정히 입으라고 내가 주의를 주려한다 뭐 이제. 세상 따라 사는 거이라. 우리들은 젊어서 그리 못 해본 거이 한이지 뭐. 아 젊은 사람은 게 예뻐. 지금 신식을 찾으니까요. 신식인게 좋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 좋아요. 그러나 언제 철들간가 어른들 앞에 오서 이렇게 바지를 입고 오고. 술 친다. 아이고. 정말이지 이럴 땐 남편이 아니라 왼수 같다. 그렇지 않아도 민망한데 감싸주진 못할 망정 저리 타박이니 속상한 윤숙 씨. 그런 아내 속도 모르고 정도 없이 휙 먼저 집에 가버리는 남편. 이러려고 시골에 내려왔나 싶은 생각에 속상한 마음만 커져가는 아내인데 아 저 자네는 좀 옷 좀 조신하게 입고 다니라니까 왜 꼭 그렇게 입고 다녀 옷을. 내가 뭐 이 옷이 어때서? 바지가 거의 뭐인가 그거이. 아 내가 벗고 다녀 이게? 그렇게 빵꾸 안 나는 그런 옷을 입으라 이 말이요. 아, 이것도 패션이야. 패션이 무슨 패션이 그런 패션이 다 있어. 아 내가 이 나이에 누구 때나 내가 입고 싶은 것도 못 입으란 말이야? 참 한장은데 참하노 뭔 말을 하면 허허 참하노. 진짜 어떻게 옷 하나 입는 것도 다 간섭을 해. 간섭 그런 거 아니다. 사람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다 흉보고 그러면 엄마 아버지한테 안 들어가겠는가? 이 옷 좀 봐. 이 옷들이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청바지는 빵꾸나고 이런 옷들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런 옷들을 입어요? 어? 아 밝고 이쁘구만 왜? 점잖은 옷들 입어야지. 이런 옷들이 이게 뭐야? 좀 조신하게 입고 다니라고. 아 이런 것도 입지 말란 소리야? 그럼 이것도 어디 하는 입지 거야, 말고. 지금? 그럼 다 입지 말아야지. 뭐야 지금? 참 하는 성질. 아이고 성질 때까지 봐 아주. 아이고 참하노. 뭐 이 옷이 어때서 진짜? 응? 이것도 입지 마라 저것도 입지 마라. 아 진짜. 도시에서 나고 자라 거리낌 없이 50년을 살았다.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옷을 그렇게 입고 나가면은 흉보지 않냐.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어머님 아버님한테 응, 흉이 된다. 그러면서 뭐 화장도 찌트게 하지 마라. 뭐 옷도 그냥 수수하게 검소하게 입고 다녀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한다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오늘도 어김없이 모자의 하루가 일찍 시작됐다. 무슨 일이 있어도 8시 전엔 집을 나서는 어머니니 현규 씨도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다. 그러나 어머니 내일은 내가 모임이 있어갖고 아침에 못 모셔다 드려요. 어머니 택시 불러가지고 택시로 가세요. 이? 알았어. 돈만 주면 누구든지 다 온게 택시 불러갖고 갈 거니 염려 마라. 네 할 일이나 잘해. 5일장에 서지 않는 날엔 상설시장에 좌판을 벌인다. 어머니가 이곳에서 장사를 한 지도 40년이 흘렀다. 추운 게 가스 아끼지 말고 그냥 따뜻하게 들고 계세요. 이? 난 가요. 이? 40년 가까이 한 자리를 지켰으니 이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어디 갔다 오요? 대관에 갔다 와. 어디 가요? 놀러 가? 아이고 춘지 오시라고. 아이고 참말로 내 나 생년 안 빠진데 어저께 처음으로 안 나왔거든. 젊은 사람들 안 나와도 나는 나올 거이다 하고 나왔을 거지. 안 나왔더니 그냥 전화가 와서. 어저께도 그다음 쎄갖고 굉장히 좋아. 자신을 찾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이 일이 할머니는 정말 좋다. 영하 5도의 날씨니 손님 발길이 뜸하다. 할머니 따뜻한 생강차네. 아이고 따뜻한 고맙소. 생강차 한잔 샀어. 고마워. 아이고 누가 나를 생각해 줄거요. 차 한잔 드시고. 떡집 사장님이나 된 게 나를 생각이지. 그래요. 따뜻한 차 드시고 많이 예. 팔아요. 예, 고마워요. 좌판 장사 40년을 한결같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모두 이런 따뜻한 이웃들 덕분이다. 해 뜨면 좀 풀릴 줄 알았더니 점점 추워지는 날씨. 얼음까지 엉걸 보니 오늘 장사는 영 틀린 것 같다.
양념으로 5개 있을게. 아이고 추워서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 웬만해선 준비한 묵을 다 팔아야 자리를 터는 순옥 할머니. 그런데 딸기 맛있어. 웬일로 일찌감치 장사를 접고 장보기에 나선다. 자, 삼겹살 3만원치만 주세요. 많이 드셔. 많이 드려야지. 33,000원. 3,000원 더 줘야겠네. 아니, 그냥 내가 더 드릴게. 그래. 평소엔 그렇게 절약하시는 분이 장사도 안 된 날 쌈짓돈을 탈탈 터니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데 아들 형규 씨까지 왔다. 밥 하셨어요? 두분이 남았어 좀. 놔두세요. 사실 시장에 올 때부터 오늘은 오전 장사만 하고 집에 돌아갈 생각이었던 할머니. 평소보다 일찍 장사까지 접고 서둘러 집으로 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순옥 할머니의 손녀이자 형교 씨의 막내딸 영재 때문이다. 언니 왔어. 어디? 금요일 날 왔어. 그 언니가 거요. 이제 오늘 오늘 가. 공부 부지리 해. 광주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손녀 영재. 2달 만에 집에 왔으니 좋아하는 고기를 먹이고 싶었던 거다. 하는 저 상추 좀 얼른 떠갖고 씻어가 하려고. 오랜만에 만난 딸과 얘기 나누고 싶은 마음에 마음 급한 건 윤숙 씨인데 남편은 속도 모른다. 얼른 상추 갖고 와려. 알았어. 빨리 씻어가 빨리. 이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며느리 보기 안쓰럽고 고맙다. 아이고 상추가 놓은 게 못 자시고 계시잖아. 얼른 그저 아버지랑 엄마랑 나들이 얼른. 이런 부모님을 지켜보는 딸 영재 씨 마음도 불안한 모양이다. 혹시나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도 불편하실까 신경이 쓰이는데 반찬이 별로 없다. 반찬 갖고 왔어. 할머니가? 내 반찬 갖고 왔어. 채식하신 지 30년 되신 할머니. 드실 반찬을 따로 챙겨오신 거다.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탓에 꽤나 허기가 지셨던 모양이다. 그 사이 상추 뜯고 밥까지 떠오느라 분주한 윤숙 씨. 가서 물 좀 갖고 와서 왜 물이 없네? 물 좀 갖고 war래. 가만히 보고 있자니 엄마가 안쓰러운 딸. 아빠가 좀 떠다먹어 물은. 아유 밥 먹고 있으니까 물을 딱 나는 떠갖고 맨날 와야지. 아빠가 엄마한테 시키기만 해. 안 움직이고. 왜 그럴까? 몸에 뱄어. 딸의 지적을 들으니 좀 무안하다. 남자들도 털건 좋게 해야 돼. 여자들은 밤낮 시키지 마. 맞아. 무뚝뚝한 성격 탓에 뭐라 말은 못하고 결국 자리를 피하는 아버지다. 왜 안 드시고 가세요? 남편의 물 심부름을 갔다 오니 시아버지가 안 보인다. 아버님 왜 시장하시고? 시간만 있으면 서로 해야 남자 여자 할 일이 따로 없어. 근데 시간만 있으면 서로 해야지. 뭐 여자들이 할 건 뭐니까 아니 공장 일 내가 이제 뭐 택배나 들어오면 택배나 보내고 그런 일인 거지 뭐 이런 것도 안 해. 그런 것도 안 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도 시간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고 그래야지. 남자들은 그래. 아유, 나는 저 공장에 와서 일을 함께 많이 드시오 어머니. 예. 삐꾸가 간 거요? 저런 소리도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요. 예전에는 형규 씨도 꽤나 아내를 위할 줄 아는 남편이었다. 형규 씨가 변한 건 고향으로 내려오면서부터. 남자 할 일과 여자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가 여자 할 일을 하게 되면 동네 어르신들은 아 그 집 며느리는 맨 신랑만 부려먹는다라고 그런 말 나올까 봐서 조심하는 거지. 너 이제 그런 말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어가면 흉이 되고 그러니까 야 그런 것 때문에 애기 엄마한테 뭐 잔소리하고 뭐 그러는 거지. 도시에서 살 땐 부부가 맞벌이를 했고 가사도 육아도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했었다. 나란히 서서 같은 것을 보고 있던 두 사람은 요즘 등 돌리고 있을 때가 많아졌다. 아내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서툴기만 하다. 병 다 씻었어? 병 다 씻었냐고? 하고 있잖아.
미안한 마음에 분위기도 풀 겸 한마디 건넨 건데 어찌된 영문인지 또 화만 돋은 모양이다. 오늘은 아들이 시장에 모셔다 주지 못한다고 한 날이다. 시장 나갈 채비가 한창인 순옥 할머니. 그런데 오늘은 할아버지도 따라 나선다. 아들 대신 택시까지 부르고 무슨 일인가 싶은데 몇 년 전만 해도 아내 따라 곧잘 시장에 나가곤 했던 명내 할아버지. 지금은 움직이는 것이 힘에 부쳐 잘 따라 나서지 않는데 오늘은 무슨 일인지 아내 돕겠다고 나서선 짐꾼을 자청하니 별일이다 싶은 할머니. 장 밑 받고 뺑 돌고 운동하고 가요. 장사는 늘 하던 대로 혼자 하면 될 일. 오랜만에 어렵게 나온 거니 바람이라도 쐬시라 한 건데 할아버지는 다른 이유가 있나 보다. 어딜 가시나 했더니 시장 안 액세서리 가게다. 머리핀 하나 볼랍니다. 한평생 아내 위에 사탕 하나 살 줄 몰랐던 할아버지. 그런데 누구 주게요? 빼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하나 더요? 대체 누굴 주려는 건지 싸드릴게요. 수고하십시오. 예, 건강하세요.